네, 많은 골퍼분들께서 사실 3번 우드 사용하는 거를 좀 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 골퍼가 되고 싶으시다면 일단 3번 우드가 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잘 맞아줘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5나 좀 긴 파4에서 제대로 사용을 해야지 스코어를 좀 쉽게 줄일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3번 우드를 좀 사용하는 걸 피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죠. 약간 스윙이 제대로 잘 안 잡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3번 우드를 좀 에이미화해서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해하시는 7번 아이언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7번 아이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가 좀 짧고 가볍기 때문에 이제 스윙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금 어느 정도 템포도 빠르고 동작도 좀 간결하고 컴팩트한 모양이 나옵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한 느낌이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가 굉장히 길고 또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좀 동작을 천천히 크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클럽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크게. 보면 어깨 턴도 훨씬 더 크고요. 전체적인 모션이 굉장히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를 좀 확실하게 좀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가 짧아서 만만해서 정말 많은 골퍼분들이 좀 이렇게 팔로 컨트롤을 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게 7번 아이언입니다. 하지만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바디를 더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훨씬 더 바디 리드를 더 많이 해줘야 하는데 팔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대로 팔 힘을 더 많이 넣고 더 팔 힘으로 이 무겁고 긴 채를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스윙 많이 보실 거예요. 무겁고 길기 때문에 더 과한 팔 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은 미스샷이 나오게 되고요. 아예 공을 제대로 못 맞히는 미스샷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팔로 하는 스윙이 아닌 바디 리드하는 스윙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셋업 먼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셋업이 공이 거의 스탠스 중앙 정도에 있고요. 하지만 3번 우드는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디 모션이 커지고 릴리스도 조금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 포지션이 좀 더 왼발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거의 드라이버와 흡사하게 왼발 뒤꿈치 안쪽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7번 아이언 볼 포지션에서 3번 우드 볼 포지션을 들어가면 지금 혹시 보셨나요? 측면에서 봤을 때 히프와 어깨가 볼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면서 오픈이 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오픈을 하고 팔 힘으로 치게 되면 아무래도 아웃트윈이 스윙이 되면서 공을 훨씬 더 못 맞추게 돼 있어요. 정타가 거의 나오지 않는 잘못된 셋업을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공을 더 못 맞히게 되겠죠. 이렇게 볼 포지션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오른쪽 힙을 타겟 쪽으로 한 3cm 정도 약간 밀어서 이렇게 힙과 어깨를 스퀘어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드라이버 때도 이렇게 척추 틸트를 만들긴 하지만 3번 우드는 공이 티 위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고개를 뒤로 젖혀버리시게 되면 땅이 먼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가 드라이버처럼 너무 과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살짝만 힙을 약간 타겟 쪽으로 밀면 힙와 어깨가 약간 닿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밀어서 너무 우측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얼라이먼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잡은 후에 셋업에서 또 마지막으로 집중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그립입니다. 그립. 아무래도 팔로 치시는 분들은 채가 길어지고 무거워지면 손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바디 리드를 해서 치는 우드 스윙은 사실 손힘을 아이언 칠 때보다 조금 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언이 20% 정도 힘을 잡고 있었다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빼서 한 15% 정도 힘으로 채가 손 안에서 돌지 않도록 나의 손목과 팔꿈치, 어깨 관절들이 조금 더 이렇게 힘이 빠져서 편안하게 돌 수 있도록
네, 조금 더 힘을 빼주셔야 한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얼라이먼트나 손 힘 이런 식으로 다 셋업이 제대로 됐으면 팔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바디로 리드하는 스윙을 제가 에이미와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연습 방법 보여드리면 이렇게 의자가 하나 필요한데요. 의자를 이렇게 두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이제 바디 리드하는 스윙을 할 때 히프 뒤에 벽을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의자가 히프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셋업을 잡아볼게요. 셋업을 잡았을 때는 당연히 히프가 벽에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뒤꿈치로 힘을 넣어서 이렇게 기대면서 터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발의 중앙이나 좀 앞꿈치 쪽에 올바른 셋업을 잡아준 후에 이제 벽에 히프가 터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셋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스윙이 들어가게 되면 코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오른쪽 뒷주머니가 이제 벽을 계속 터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렇게 체중 이동과 이제 바디 회전이 약간 반반 이루어지면서 지금 의자가 뒤로 한 3cm 정도 밀리는 거 보셨죠? 네. 왼쪽 뒷 포켓이 이 의자를 살짝 밀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히프는 벽을 터치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흔히 보는 실수는 팔 힘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체가 잘 잡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좀 끌려다니면서 이제 배치기라 그러죠. early extension. 벽에서 히프가 떨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히프가 벽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잘 벽에 히프를 터칭을 하고 있을 때는 하체를 굉장히 잘 잡을 수 있게 되고요. 척추 앵글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다운스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체스트에서 공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일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클럽 헤드가 공으로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럼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컨택트를 만들게 되면서 파워나 정확도가 계속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체가 잘 잡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히프나 어깨 회전이 굉장히 파워풀해지기 때문에 다 이렇게 히프가 벽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팔 스윙을 하면서 하체가 끌려다니면서 early extension이 나오고 이렇게 배가 앞으로 움직이는 스윙을 하게 되면 이제 척추각이 계속 이렇게 스윙을 하는 내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스트에서 공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보상 동작으로 이렇게 헛스윙이 나오면 안 되니까 캐스팅을 하면서 미스샷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히프가 또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회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파워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또 이렇게 캐스팅이나 당겨지는 이런 또 보상 동작이 나오면서 뒷땅, 탑볼, 짧고 삐뚤어 나가는 미스샷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여드린 벽, 의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에이미화된 드릴을 보여드릴게요. 채는 일단 필요 없고요. 셋업을 딱 잡아주실 때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의자의 약간 우측 사이드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네. 왜냐면 다운스윙에는 체중 이동하고 히프 회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좌측에다가 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뒤로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요. 앞꿈치에 잘 힘을 실어주고 이제 히프가 벽에 붙어 있도록 잘 잡아주신 다음에 손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세 동작을 할 거예요. 1번 백스윙, 오른쪽 뒤 포켓이 이제 벽을 터칭하고 있고요. 2번 할 때 손은 내려오면 안 돼요. 2번 할 때 왼쪽 뒷주머니가 이제 의자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은 내려오지 않았죠. 최대한 위에다 놔두고 3번이 팔로우 트루예요. 이렇게 할 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1번까지는 할 수 있고요. 2번을 할 때 힙을 이렇게 왼쪽으로 미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스웨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돌아버리면 이거는 또 히프 회전이 너무 많죠. 그러면 히프 스핀 아웃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히프 스핀 아웃도 체중 이동이 안 되는 거 확연하게 보이시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왼쪽 뒷주머니가 약간 타겟에서 45도 정도 좌측으로 밀어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번 백스윙, 2번 푸시, 3번 follow through.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2번 밀 때 손이 너무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요. 탑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푸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몸에 익었다 하면 조금 연결을 해볼게요. 근데 연결을 할 때 이제 2번 아까 말씀드린 45도 각도로 뒷주머니를 미는 그 동작을 사용을 해서 다운스윙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팔을 휘두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백스윙, 푸시 힘으로 팔이 휘둘러졌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사용을 못 하시면 밀고 팔 힘으로 팔로우 트루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파워를 쓰시면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미는 힘으로 그 모멘텀을 사용을 해서 팔을 휘두는 거를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미는 힘으로 follow through. 이때 항상 의자가 뒤로 많이 밀리도록 많이 이렇게 밀어주시면 약간 척추를 과장을 해서 좀 숙여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느낌이 많이 과장되게 나실 건데요. 과장은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뒤로 미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 느낌대로 3번 우드를 쳐볼게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너무 좀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이기 때문에 템포도 엉킬 수도 있고요. 공도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공 맞는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한 50% 정도 스피드로 일단 동작만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턴, 왼쪽 뒷주머니가 사선으로 미는 힘으로 팔을 이렇게 휘둘러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공을 때리는 느낌이 아니고 공을 좀 지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브러싱 한다 그러죠. 좀 이렇게 쓰러치는 느낌. 쓰러치는 느낌으로 그냥 공을 지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선으로 미는 힘으로 브러쉬. 샤. 지금은 제가 공 치는 거 전혀 집중하지 않았고요. 그냥 히프, 뒷 포켓을 뒤로 사선으로 미는 힘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 공은 전혀 때리는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체가 힘이 되게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 맞는데도 굉장히 가벼웠고요. 근데 제가 좀 사용을 하려고 했던 파워보다 훨씬 더 공에 힘이 실렸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푸시하는 힘과 모멘텀으로 휘두는 힘이 익숙해지면 스피드를 조금씩 끌어올려 주세요. 네, 상체는 힘이 다 빠져 있는 게 확실히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디 리드하는 동작을 계속해서 과장해서 몸에 익혀주시게 되면 상체가 조금 더 빠르게 휘두를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파워와 비거리를 낼 수 있게 되고요. 3번 우드도 생각보다 맞히기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보여드린 의자 드릴은 자신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혹시 내가 얼리 익스텐션을 하진 않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의자 연습으로 이제 인도에서도 어디서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 동작을 익혀주시면 3번 우드가 굉장히 쉬워질 뿐더러, 그리고 또 보너스로 하이브리드나 롱아이언처럼 긴 다른 클럽들도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스코어를 조금 더 쉽게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게 이 러프에서의 우드샷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운 클럽이기 때문에 웬만큼 라이가 좋지 않고서는 제가 치는 걸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 러프가 좀 짧은 잔디의 러프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공이 좀 이렇게 잘 떠 있을 때는 3번 우드를 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애매하시다 하면 3번 우드는 피하시고 5번 우드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러프가 좀 더 길고 아니면 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경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내리막이다 할 경우에는 우드를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드 탄도가 굉장히 낮고 또 러프에서 또 낮게 날아갈 수가 있는데 내리막까지 더해지면 공이 많이 뜨지 않아서 좀 미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 깊은 러프는 피해 주시고요. 또 깊은 러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드는 여기 소울 부분이 너무 넓어서 깊은 러프를 들어갈 때 잔디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솔이 조금 더 얇고 리딩 에지가 조금 더 이렇게 얇게 만들어진 하이브리드나 아이언을 사용을 하시는 게 잔디 저항을 덜 받고 공이 빠져나오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고수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이까지는 내가 우드샷 할 수 있다라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팁을 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러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잔디 저항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공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맞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볼 포지션을 우측으로 옮기셔야 되는데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 5번 우드로 하셔도 되고요. 진짜로 라이가 좋을 때 3번 우드로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볼 포지션을 한 공 반 개 정도 우측으로 옮겨주시면 아무래도 이 클럽 헤드가 공으로 들어가는 앵글이 조금 더 가파른 이 부분에서 공이 맞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공을 깔끔하게 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조금 더 가파른 다운블로우 어택 앵글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찍혀 맞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잔디 저항을 조금 더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원래보다 한 공 반 개에서 하나 정도 우측으로 놔두고요.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풀스윙과 조금 다른 샷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에 한 5% 정도 축을 조금 더 잡고 백스윙 때 이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을 하고 나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55대 45 들어가 있고요. 백스윙 때 55 유지하면서 해볼게요. 네, 조금 더 찍혀 맞고 조금 더 볼 퍼스트로 되게 깔끔하게 맞는 소리 들리셨을 거예요. 네, 러프에서 진짜 나는 우드를 꼭 쳐야겠다 하시는 분들 볼 포지션 그리고 왼다리에 5% 정도 축 잡는 것 이 두 가지만 하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싱글 골퍼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실수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70m 피치샷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샷이 짧아지면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도 좀 적게 하시고 또 숏게임에 대한 레슨도 더 적게 받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짧은 샷들이 더 어렵다는 거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숏게임일수록 더 이제 셋업을 정말 잘 잡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70m 피치샷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좀 통계적으로 싱글 골퍼들의 통계 말씀을 드리자면 싱글 골퍼들은 70m 정도에서 피치샷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3m에서 5m 정도 핀에서 붙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붙이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그렇게 되면 70m 안에서는 다 버디 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붙이기 위해서는 사실 거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코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골퍼분들의 실수는 이제 분명히 70m가 나가는 이 스윙을 정말 잘 만들어 주시는데 굉장히 황당하게 30m가 짧게 나온다든지 또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희한하게 뒷땅 탑볼 미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온그린을 실패하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70m 이내에서 온그린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말 스코어에 큰 지장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 컨트롤을 오늘 에이미화 시켜야 돼요. 일단 거리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정말 이 두 가지는 꼭 점검을 하셔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피치샷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피칭 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70m 정도 보내려면 제가 한 하프 스윙 정도, 한 요 정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하프 스윙을 하거나 또는 제가 갭 웨지를 잡게 되면 약간 4분의 3 스윙 정도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풀 스윙보다 이게 훨씬 작은 스윙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골퍼분들께서 하는 실수는 바디를 올바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좀 팔만 스윙을 하시는 건데요. 스윙이 작다 보니까 팔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체중 이동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면서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할 정도의 30m가 너무 짧은 미스샷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바디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체중 이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약간 클럽 헤드가 공으로 들어가는 각도가 뒷땅이 나왔다 탑벌이 나왔다 하면서 좌측우측 짧고 긴 이런 미스샷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프 스윙과 4분의 3 스윙을 할 때 팔로만 치면 안 되고 바디가 손과 좀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풀스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상하체 분리가 세퍼레이션이라 그러죠. 상하체 분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웨지를 잡고 있지만 약간 7번 아이언 스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상하체 분리가 돼야 되는데요. 피치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도 짧고 그리고 스윙도 작기 때문에 상하체 분리가 훨씬 적고 손과 몸이 좀 하나로 다니는 느낌이 많이 나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프 스윙 정도를 하게 되면 손과 몸이 하나가 돼서 함께 다니는 느낌이 이렇게 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디를 많이 써야 된다. 스윙은 작지만 바디는 풀스윙보다 더 오버해서 많이 써야 된다라고 알려드리면 사실 정말 많은 골퍼분들이 풀스윙에서도 바디 쓰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피치샷에서 바디를 더 써야 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주 쉬운 드릴로 이제 에이미화 시켜드릴게요. 네, 또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셔서 에이미화 시켜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거죠? 네, 짠 이렇게 헤드 커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 커버는 LA에서 온 건가요? 한국에서 온 겁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탱탱볼이나 이렇게 공 목걸이 트레이닝 에이드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좀 크고 예쁜 헤드 커버가 있으시다면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팔뚝 사이에 끼고 스윙을 할 건데요. 사실 이 드릴은 이제 치킨 윙 이렇게 팔꿈치가 벌어지는 스윙을 교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연습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팔뚝 사이에 이 헤드 커버를 꽉 끼고 있으면 팔꿈치가 안쪽으로 조여지기 때문에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는 걸 방지를 해주죠.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백스윙을 할 때 오른팔 힘으로 백스윙을 하거나 왼팔 힘으로 다운스윙 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드릴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 커버로 이제 제가 손과 몸이 하나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단계는 공을 치지 않을 거예요. 일단 팔뚝 사이에 헤드 커버를 꽉 끼고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우리 목표죠. 처음에는 일단 좀 작은 스윙, 퍼팅을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팔 힘을 쓰시는 분들이 이걸 처음에 트라이를 하시면 일단
팔 힘으로 우측 좌측 가는 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팔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온 몸이 아픈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담이 걸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몸이 이제 편한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바디로 스윙을 하고 팔에 힘이 빠지는 거를 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팅하듯이 어깨만 살짝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어깨로 움직이는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신다면 조금 스윙을 크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등을 쓸 건데요. 이렇게 등을 반으로 나누면 왼쪽 등, 오른쪽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등은 백스윙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오른쪽 등은 다운스윙을 할 때 사용을 해볼게요. 똑같이 헤드 커버를 팔뚝 사이에 꽉 조여주시고요. 이제 왼쪽 등으로 백스윙 하면서 스윙 크게, 오른쪽 등으로 밀어주면서 다운스윙. 이때 목표, 우리가 헤드 커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목표죠. 팔 힘을 쓰지 않도록 팔꿈치를 안쪽으로 꽉 조여놓고 왼쪽 등으로 백스윙, 오른쪽 등으로 다운스윙. 그러면 팔 힘보다는 바디를 굉장히 많이 쓰는 느낌이 나고요. 또 손과 바디가 굉장히 일정하게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드릴을 하면 이제 또 보너스는요. 아무래도 저희가 팔꿈치를 이렇게 조이면서 이 양 팔꿈치의 간격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궤도가 틀어지는 이런 잘못된 스윙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이 드릴을 하게 되면 바디도 잘 쓰지만 손 위치도 굉장히 잘 잡아지게 됩니다. 보너스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사실 이거를 끼고 공을 치셔도 되지만 사실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운스윙 하다가 이게 또 날아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공을 치실 때는 끼지 않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여기 헤드 커버를 꽉 조이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왼쪽 등으로 백스윙, 오른쪽 등으로 다운스윙을 하면서 손과 바디가 좀 한 동작으로 움직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손과 바디가 같이 다니면 아무래도 손 따로 몸 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윙 자체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거리 조절이 굉장히 일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공으로 전달되는 것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스윙한 만큼 비거리가 좀 일관성 있게 나오게 되거든요. 보너스 제가 팁도 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손과 바디가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러면 스윙 사이즈는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스윙 사이즈는 정말 많은 골퍼분들이 이제 손 위치로 하프 스윙, 손 위치로 4분의 3 스윙 이렇게 잡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스윙을 할 때 손을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디를 쓰는 김에 정말 쉽게 스윙 사이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깨 턴 양으로 스윙 사이즈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프 스윙 같은 경우에는 약 80도 정도 어깨가 돌면 손이 이렇게 하프 스윙이 나오게 돼요. 아무래도 손과 바디가 하나로 다니기 때문에 내 바디 턴이 멈추면 손도 당연히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4분의 3은 약 한 85도 정도 어깨가 돌아주면 4분의 3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스윙 사이즈를 손 위치로 어렵게 잡기보다는 나의 어깨 회전 양으로 잡아주시면 손과 바디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스윙 사이즈도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오게 돼요. 제가 하프 스윙 80도 정도 터닝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85도 정도로 돌려서 4분의 3 스윙 보여드릴게요. 근데요, 이 각도를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가 80도고 어디까지가 85도 모르실 것 같거든요. 조금 네.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80도, 90도를 알려드릴 때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거울 트레이닝이에요. 저도 선수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내가 포지션을 교정을 해야 되면 집에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80도를 돌았을 때 보고 그 다음에 거울을 안 보고 80도를 내가 돌은 것 같다 했을 때 다시 거울을 보고 체크를 하고 이 방법이 80도와 85도를 구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피치샷 거리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부분, 제가 잡아드릴 부분은 바로 어택 앵글입니다. 어택 앵글이란 이 클럽 헤드가 공으로 들어가는 각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택 앵글이 일정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볼 퍼스트로 공이 먼저 맞고 클럽 헤드가 최저점을 찍으면서 공 앞에 디보트가 생기고 이렇게 일관성 있는 어택 앵글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만들어내는 힘 전달이 일정하게 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리 조절도 굉장히 쉽게 되고요. 그리고 어택 앵글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좀 까다로운 경사나 라이에서도 큰 실수를 내지 않고 정말 좋은 피치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택 앵글이 뭐지 하고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택 앵글을 잘 만들려면 일단 셋업이 반이거든요. 그래서 피치샷을 하는 셋업 먼저 보여드릴게요. 피치샷을 할 때는 아무래도 스탠스 넓이가 칩샷과 풀스윙의 한 중간 정도예요. 칩샷은 굉장히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이 없어서 축을 잡느냐고 그냥 굉장히 좁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게 셋업을 해주는 거고요. 풀스윙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체 고정을 하기 위해서 7번 아이언 정도는 이렇게 어깨 넓이로 잡아주게 되잖아요. 피치샷 같은 경우에는 하프 스윙에서 4분의 3 스윙이기 때문에 그 딱 사이 어깨 넓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하체를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넓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칩샷과 비슷하게 약간 오픈 스탠스를 잡아주시고요. 이때 이제 어택 앵글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일단 왼발 앞꿈치에 약 55% 정도를 넣고 55대 45 정도로 왼쪽 발의 축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왼쪽 발의 축을 잡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클럽 헤드가 그리는 이 아크 부분이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가파르게 들어가죠. 그럼 볼 포지션이 스탠스 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축을 왼발로 이렇게 잡았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헤드를 퉁퉁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헤드가 자연스럽게 최저점을 찍는 부분이 스탠스 한 가운데서 살짝 좌측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집중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는 지점에다가 공을 놔두면 가장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볼 포지션과 체중을 왼발에 넣고 축을 잡아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풀스윙을 해도 정말 많은 일반 골퍼분들은 이렇게 축을 풀스윙에도 잘 잡지 못하시고 백스윙 때 너무 과하게 오른쪽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 때 공으로 못 돌아오는 체중 움직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샷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오른쪽으로 백스윙 흡사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피치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풀스윙에 비해서 히프 스피드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작은 스윙이라서 히프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느린 히프 스피드로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오른발로 과하게 들어가면 채 공으로 못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른발로 들어가면 이렇게 팔로 당기면서 다운스윙을 만들어내는 보상 동작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뒷땅 탑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어택 앵글, 좀 다운 블로우로 깔끔하게 일정하게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프로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의 몸을 이해하고 컨트롤을 잘 하지만 일반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 셋업을 잡았을 때 발의 힘이 어디에 들어있고 내가 스윙을 하면서 발바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또 제가 간단한 의미화된 드릴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건 또 짠. 뭐죠? 이것도 제 강아지 장난감을 살짝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소리가 나는 장난감인데요. 네,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왼발 앞꿈치로 밟을 거예요. 그래서 셋업을 이렇게 잡고 왼발 앞꿈치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밟아줄 거예요. 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왼발 힘이 빠지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를 안 내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밟아서 조금 더 과장되게 뭐 60대 40 정도로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60을 최대한 유지하고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무슨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네. 나 혼자서도 올바른 이제 동작들을 잘 연습을 해나가고 올바른 동작들을 빠르게 익힐 수 있어서 이런 거 사용하는 거를 정말 선호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넣고 백스윙을 할 때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이제 잘못된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왼발 앞꿈치에 누르고 연습을 하시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게 이 왼발에 있던 이 장난감을 제가 오른발 뒤꿈치로 넣어 볼게요. 셋업을 동일하게 잡고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뒤꿈치 밑에 이렇게 장난감을 넣을 건데요. 사실 정말 미세하게 한 2%만 이렇게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도 이 장난감이 밟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피치샷 같은 경우는 동작이 굉장히 크지가 않기 때문에 2%, 5%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조금 더 어렵게 오른발 뒤꿈치에 이렇게 장난감을 두고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스윙을 하는 거예요. 까치발을 유지하면 좀 더 과장되게 왼발에 축이 잡아지는 게 느껴져요.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진짜 축이 왼발에 단단하게 잘 잡히면서 다운스윙 어택 앵글이 굉장히 가파르게 깔끔하게 들어가고 소리도 다른 것도 들리실 거예요. 이때 이제 보시면 왼발에 축을 잡고 백스윙 때 체중 이동을 안 하고 왼발에서 돌게 되면 왼쪽 무릎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내가 일부러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파스처를 잡고 회전을 했을 때 골반이 돌기 때문에 약간 왼쪽 무릎이 앞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도 이제 60대 40을 이제 유지를 하고 다운스윙 들어갈 때는 오른쪽 등으로 밀어주면서 이제 90대 10 또는 100대 0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바닥에 있는 체중을 잘 봐주세요. 훨씬 안정적이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축을 셋업서부터 굉장히 잘 잡아주고 스윙을 하면서 계속 정말 잘 유지를 해준다면 어택 앵글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의 힘 전달이 정말 잘 되고 일관성 있는 거리 조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0m 이내에서 정말 잘 붙이고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드시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두 가지 일단 손과 바디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이제 헤드 커버를 끼고 연습을 하는 것과 이제 두 번째는 어택 앵글을 일관성 있게 다운블로우로 만들기 위해서 왼발 축을 잡고 장난감을 가지고 나의 체중은 잘 지탱하고 있는지 축이 잘 잡히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피치샷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실 바디 쓰는 것과 축 잡히는 것의 컨트롤이 늘기 때문에 풀스윙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